네, 여야가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다만 강조점은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좀 넘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민생법안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이런 비판이 확산하면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처리하자, 이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민생 입법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2달 동안 민생법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 속에 여야가 민생법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위장 간의 협의 테이블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 거대 야당의 정치적인 선동적 공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3대 공세 아닙니까? 탄핵, 특검, 그리고 청문회, 이걸로 밀어붙이고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고착화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만나봐야,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법안은 여야가 공히 다 발의할 예정이고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입장을 좁혀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민생 법안들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한우지원법이라든가 25만 원 특별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휴가를 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도 자신들이 대통령을 했고 앞으로도 또 언젠가 대통령을 할 텐데 맛집 투어만 다니고 과음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비꼬고 조롱하는 어떤 이 정신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중요한 민생에 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네, 사실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여러 민생 법안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간 정쟁 속에 이것이 자동으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었는데 민생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야 입장에서는 좀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이번에 새로 됐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은 전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세보호특별법이라든가 고아라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네. 이런 민생 법안은 정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대도 그렇고 22대도 지금 정쟁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지금은 여야가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민생 법안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얘기하자는 그런 서로의 필요성, 이런 분위기를 무르익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의 물꼬가 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가 제각기 민생 법안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놓고서 시각차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또 한우지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다시 강행 처리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또다시 전국이 급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민생 법안에 관련해서 머리를 맞댄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급냉한다면 이런 법안들까지도 과연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법안을 잘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다 이 거부권 행사를 2차례 해서 폐기된 법안들 아닙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예? 쌀의 시중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어떤 앞으로 집권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런 정당으로서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 대단히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자꾸 대통령한테 들이대면서 한우 산업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특별히 한우만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특정 종목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을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그 법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뭐 자기 잘 살려고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가 원칙대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조치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법안은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미지 훼손이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일부러 이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이나 한우 지원법에 당론으로 민주당이 다시 이걸 채택을 하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이 입법부와 이 행정부가 첨예하게 맞서서 사실은 민생법안조차도 논의조차 안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논란을 펼치면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국정을 책임진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래도 결제 해지 차원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야당은 사실은 저렇게 많이 떠들어대지만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국정에 큰 책임을 지고 또 성과를 내야 될 입장은 그 집권당이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사안마저도 계속 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어차피 비판을 받겠지만 더 큰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되는데 이 대화와 타협이 없다 보니까 정치 실종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은 대화를 하지 않느냐 야권은 저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만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국회도 국민들의 심판을 해서 야당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올리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화 실종 이것이 지금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실종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2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조만간 재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약속한 대로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앞서 2차례 폐기된 해병특검법에 비해서 더 강화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특검법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특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이 내용이 과연 담길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의 쟁점을 푸는데 양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떤 이유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지금 이 야당이 3번째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고 무혐의라는 게 밝혀졌고 그런 사단장을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치를 내린 국구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다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저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교란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약으로 제3자 특검법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것에 연결되는 어떤 내용을 담지 않을까. 현재 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변협이라든가 이런 쪽 해서 이 문제를 툭 던짐으로써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붙어서 내부 분열과 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어떤 이 노리는 식의 특검법을 재발의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이 내용을 포함을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동훈 대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자 때의 입장과 당대표가 돼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시사점을 보였는데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제안을 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당내에는 민주적인 토론 절차가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을 보면 어떤 이 스무스한 어떤 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느낌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무슨 뭐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해서 무슨 이 대법원장이라든가 변협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해서 결국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친윤계, 친한계 사이에 공방이 치열한 이런 판이 벌어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 안을 내용으로 집어넣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한 대표가 얘기했던 걸 담았다, 수용해라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사실 당대표 후보로 나설 때 타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이 특검법을 받겠다.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것은 본인의 저는 그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 논리로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3자 특검법 같은 것을 만약 민주당이 내놓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말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나왔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거부 논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당대표 전과 당대표 된 후에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앞으로 정치를 이제 오래 해나가야 될 사람이 자신의 말이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본인의 신뢰성, 이미지에 상당한 흠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말한 이야기를 대표가 된 뒤에 어떤 형태로든 특검법 발의를 하고 그것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개원 이후에 2달 동안 반헌법, 반시장 법안만 통과되고 있다. 또 임명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냈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야당을 향해서 강한 비판의 발언을 내놓은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는 반헌법,
법의 시장적, 네. 예, 반시장적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반헌법인지 반시장적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방송사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집권당 시절에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원죄는 있는데요. 사법이라고 하는 방통위법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불법 행태는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꼭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통위 조직에 대해서 5인 합의제 기구를 지금 현재 2인 그야말로 독임제 형태로 반헌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하고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사법부도 여기에 대해서 2인 구조로 주요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미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통사법에 대해서는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한덕 국무총리가 상당히 강도 높은 야당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방통위법을 거론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개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냐?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미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해서 그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한 4달 정도를 기다려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2인 체제로 결정을 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겠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신들 마음대로 무슨 방통위가 4인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놓는 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를 결정할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나머지 방송 3법은 이미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이고 본인들 문재인 대통령 권력 시절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때 왜 법안을 땅땅땅 안 했습니까? 그때는 자신들 마음대로 당시에 룰로 해서 공영방송들의 사장들, 임기 남아있는 사장들을 전부 다 강압적으로 쫓아내고 이제 정권을 뺏기니까 이제 와서 룰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이야기 중에 사실관계 한 가지만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5인 체제가 2인 체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추천을 했지만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 안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서 명시한 5인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바로 잡아두는 것은 대통령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 또 방송사법 제2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뒤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오늘 야당 과방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에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을 반박을 하면 당시 야당이 현재의 현재의 과방위원장 최민희 후보를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보산업 관련 단체의 부회장을 맡아서 이해관계 충돌이 걸려 있는 사람이고 이런 두세 가지의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것도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가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것을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그 소추안을 낸 주체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질서를 따라서 4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현장에 가가지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 호통을 치고, 지금 이진숙 청문회가 끝난 지 며칠 됐다고 현장 검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한 만큼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네, 김창진 교수님. 제가 여기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아까 언급한 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명백하게 오보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과정에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MBC 이사들을 선임을 의결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2명으로 또다시 주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논란, 그러니까 불법이냐 또 과정에 적법성 논란이 있느냐, 그런 것을 취임 2시간 만에 이런 걸 해버렸는데,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가서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을 나름대로 행사하는 그 자체까지도 저는 막아서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저는 국회의원의 하나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불법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른 일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지금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상황이 정반대, 여야 입장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에 이 고발 사주 의혹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건 3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건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것은 개슈타포나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이제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통신 자료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피의자가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영장 없이 무슨 통화 내용을 이렇게 입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과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야당의 이제 이 관련 이 의원들과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데, 과거에 공수처 시절에 시행됐던 것, 그런 것들을 당시에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현재 민주당 세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이 논란도 이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다수의,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 다수 통신 자료 조회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통신 자료 제출 이런 기록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까지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통신 자료 이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자신의 말이 뒤집는, 여야가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실관계도 서로 주장이 달라졌는데요. 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통신 기록 조회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안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현직에 있을 때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